여러분들께서는 수화상극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화상극이란 물과 불이 서로 부딪힌다는 뜻으로 수화가 용납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처럼 서로 맞지 않아 경기장에서 어긋나버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인데요. 둘의 궁합이 상극이라는 사실은 지난 경기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서 페리시치가 빠지니 손흥민은 살아났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3대1로 격파했는데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4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탈락과 잉글랜드 FA컵 탈락,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도 모두 탈락한 상황이라 이제 남은 목표는 어떻게든 EPL 4위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였기에 토트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노팅엄전을 준비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최전방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 조합이 가동됐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8분 몸싸움을 견뎌낸 히샬리송의 돌파부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포로가 연결한 크로스를 케인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35분 히샬리송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깔끔하게 성공시켜 격차를 벌렸습니다. 손흥민도 골맛을 봤는데 후반 17분 히샬리송이 침투 패스를 살려 위험 지역으로 돌파했고 문전으로 건넨 크로스를 손흥민이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시간 토트넘은 한 차례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PK 위기도 있었지만 프레이저 포스터가 선방으로 막아냈고 결국 토트넘은 노팅엄을 잡아냈습니다. 연패를 이어가며 부진에 빠진 토트넘의 이날 승부수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3개의 골 장면 모두 관여했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도 쌓았는데 자신에게 향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활약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이 살아난 것도 돋보였는데 이날 손흥민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모습으로 측면을 파괴했습니다. 득점은 물론 연계에도 적극 관여하면서 키패스까지 여러 차례 공급했습니다. 손흥민이 모처럼 좋은 활약을 펼치며 득점까지 터뜨리자 다시 한번 손흥민과 페리시치 간의 불협화음이 재조명받았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손흥민과 함께 왼쪽에서 호흡을 맞출 윙백으로 벤 데이비스를 택했습니다. 페리시치는 벤치 명단에 포함됐고 끝내 교체로 나오지 않으면서 노팅엄전을 결장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에만 23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기대와 달리 저조한 득점을 기록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페리시치와의 불협화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페리시치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함께 합을 맞췄는데 손흥민이 페리시치와 함께 뛰는 경기에서 최전방이 아닌 중앙선 부근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골을 넣지 못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리그에서 기록한 6골은 총 4경기에서 나왔는데 크리스털 팰리스전 1골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골 모두 페리시치가 없을 때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부진 원인이 페리시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직접 페리시치 출전 유무에 따른 손흥민의 경기력을 직접 조사했는데 SNS에 올린 시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출전 유무에 따라 90분당 공격 포인트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페리시치와 1170분을 함께 뛰었는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90분당 공격 포인트 0.15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페리시치가 없이 뛴 792분 동안에는 5골 2도움을 기록해 90분당 공격 포인트가 0.795에 육박하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기록까지 합하면 90분당 공격 포인트는 0.116과 0.875로 수치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부진 원인에 페리시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손흥민 부진 원인을 페리시치 한 명에게만 돌리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팬들은 이제 손흥민의 부진이 페리시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이반 페리시치가 한 시즌 만에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HITC는 인터밀란 전담 기자 마르코 바르자기가 전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바르자기 기자는 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자리를 잃은 것 같고 입지에 불안을 느꼈으며 인터밀란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면 같이 떠날 생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클럽 브리에에서 두각을 드러낸 페리시치는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를 거치며 성장했고 인터밀란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하며 이름을 날렸는데 2019-2020 시즌엔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윙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윙백으로 전환했는데 좌측 윙백이 아쉬웠던 토트넘은 경험 많은 페리시치를 데려와 강화했습니다. 영입된 페리시치는 전력에 도움을 주면서 어린 라이언 세세뇽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가 됐습니다. 초반엔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기력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같이 좌측 라인을 구성하는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거나 호흡이 맞지 않은 장면을 매 경기마다 보였고 공교롭게도 페리시치가 없는 경기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가 페리시치 대신 좌측 윙백을 채우고 있는데 페리시치가 나가도 다음 시즌에 레길론과 데스티니가 돌아와 큰 걱정이 없습니다. HITC도 페리시치가 떠나더라도 토트넘엔 큰 손실이 없고 지금까지의 활약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영향력이 적었으며 일관성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페리시치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콘테도 토트넘 수뇌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콘테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어김없이 구단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경기 후 콘테 감독은 패배의 원인으로 공격 쪽에서의 부족함을 들었는데 그들은 테오 에르난데스와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하파엘 레앙 등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공격 쪽에서 팀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며 씁쓸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콘테 감독의 미래가 더 불투명해졌는데 콘테 감독은 당초 오는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지만 그의 재계약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이탈리아 복귀설도 돌고 있으며 토트넘 입장에서도 콘테 감독과의 결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자신을 향한 의심에 대해 토트넘은 나에게 실망했을 것이고 시즌 도중 중간에 나를 경질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도 마음이 떠난 듯한 인터뷰를 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날이 콘테 감독과 구단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콘테 감독은 지원이 부족했다고도 넋두리를 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의 구단 보드지는 콘테 감독이 부족한 지원을 받았다고 말하자 분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1억 7,200만 파운드, 한국 돈 2,736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콘테가 토트넘의 수뇌부를 자극한 건 이뿐만이 아닌데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노팅엄 포레스트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후 토트넘의 탑4 가능성과 다른 팀들의 시즌 마지막 순위를 냉정하게 전망했습니다. 아스널과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는 가운데 맨유가 3위를 차지하고 남은 4위 자리를 놓고 토트넘과 리버풀 그리고 뉴캐슬이 예측불허 대열투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콘테는 기자회견에서 탑4에 들기 위해 남은 11경기에서 몇 승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경쟁팀들을 보면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향한 경쟁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아시다시피 많고 많은 팀들이 개입돼 있는데 오직 단 한 자리만이 비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맨시티와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중이고 맨유는 내 생각엔 훌륭한 지속성을 갖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실상 1위부터 3위가 결정됐다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내 생각엔 단 한 자리가 남았고 많은 중요한 팀들이 2, 4위 레이스에 참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 말하지만 우리에게 탑4란 프리미어리그 우승과도 같은 일이며 지난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도 나는 똑같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며 이번 시즌은 훨씬 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의 4위는 우승과도 같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콘테 감독을 구단에서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콘테의 후임 선임 과정에 케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토트넘이 재계약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영국 90미닛은 토트넘이 케인을 잔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단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케인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체결되어 있는 계약은 2024년 만료 예정이며 아직 재계약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시즌 종료 이후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토트넘은 케인이 새 계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그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의 남은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탑4뿐이라 점점 케인을 잡을 명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과거 2021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억 6천만 유로, 한국 돈 2,253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나왔지만 토트넘은 결국 팔지 않기로 결심했고 케인은 토트넘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며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지휘 아래 큰 기대를 받았던 올 시즌도 사실상 무관인 상황이라 꾸준히 우승에 대해 강조하는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도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어느덧 30세가 되는 만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토트넘은 감독 선임 과정처럼 구단의 중요한 결정에 케인을 참여시키는 카드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흔들리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동료들의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이 대대적인 리빌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케인을 비롯해 떠날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단 입장에서도 리빌딩을 하며 손흥민 선수를 비싸게 이적시킬 수도 있기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토트넘에서 케인이 떠나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어린 유망주들로 채운다면 토트넘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을 무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든 케인 선수와 함께 나가야 하며 토트넘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특징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인데 페리시치는 반대로 속도를 늦추는 식이라 극악의 조합이라 봐야 합니다. 페리시치가 벤치에 있을 때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걸 지난 경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에제자를 안 쓰니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데도 콘테 감독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자기 전술과 전략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팀에 맞지도 않은 선수를 기용해서 오히려 팀을 패하게 만드는 건 온전히 감독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재계약할 생각이 없으니 자기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페리시치를 벤치에서 머무르게 했지만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손흥민 선수와 기용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페리시치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경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억제기입니다. 남은 시즌만이라도 제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같이 뛰는 일이 없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